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 이게 가끔 좀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플러그 꽂고 빼고. 그렇죠. 매번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차만 딱 하면 알아서 충전이 된다. 이런 기술이 정말 곧 현실이 될지 위트리시티 CEO 알렉스 그루젠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편의성 문제만은 아니고요. 특히 자율주행 시대에는 어쩌면 필수적인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선 충전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뭐 안전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개발된 지는 꽤 됐는데 왜 이제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한 2018년인가 BMW 530이 그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뭐 맥클라렌 스피드테일 같은 하이퍼카에도 적용됐었고요. 근데 그건 약간 기술 시연, 검증 이런 단계였죠. 본격적인 양산 적용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본격적인 확산이 좀 더뎠던 가장 큰 이유, 바로 표준화 문제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조사별로 다 다르고 호환도 안 되고 복잡해지니까요. 표준화. 역시 그게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자동차 기술 협회 SAE라고 하죠. 거기서 주도를 해서 2010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국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SAE J954라고. 와, 10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그 표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우리도 써도 되겠다, 호환되겠지 이런 걱정 없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충전기 만드는 회사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프라 투자도 가능해지고.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차가 스스로 주차하고 충전까지 하려면 선을 꽂을 순 없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선 방식이 필수적인데 업계가 딱 이 SA 표준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정했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쓰게 된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충전할 때 속도, 이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기존 유선 충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 가정용 레벨2 충전기 쓰시잖아요. 밤새 충전하는 완속 충전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7kW에서 11kW 정도. 그럼 시간당 한 30km에서 50km 정도 주행거리가 확보되는 수준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주차해 놓으면 꽤 충전이 되는 거죠. 물론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수백 킬로와트까지도 가능하고요. 훨씬 빠르네요, 그런 건. 그렇죠. 이게 핵심 기술이 자기 공명 방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자기 유도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먼 고리, 한 10cm에서 25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패드와 차 바닥 사이 거리에서도 효율이 괜찮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패드 크기가 좀 달라도 같은 주파수로 딱 공명시켜서 효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이 기술의 장점입니다. 와, 근데 파워 스네킹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파워 스네킹? 간식처럼 충전한다?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여기저기 잠깐씩 주차할 때마다 짧게 짧게 충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택시가 승강장에서 잠깐 손님 기다릴 때, 아니면 배송 트럭이 물건 내리고 실을 때, 그럴 때 잠깐씩 충전하는 거죠. 틈틈이 계속 충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틈틈이 충전하면 하루 종일 운행해야 하는 차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뭐 아주 장거리 뜰 때는 여전히 DC 급속 충전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리고 뭐 도로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 다이나믹 차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도로 밑에 이걸 다 깔려면 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고요. 당장은 주차 시 무선 충전이 현실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효율성이 플러그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놀라운데 그럼 안전 문제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는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예를 들면요. 충전 패드 위에 실수로 동전이나 음료수 캔 같은 거 떨어뜨리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물질 감지 기능, FOD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FOD요? 네, Foreign Object Detection. 패드 위에 금속 물체가 딱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시 전력 보내는 걸 멈추고 운전자한테 알려줘요. 오, 다행이네요. 그리고 센서가 있어서 차가 패드 위에 제대로 딱 정렬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인체 유해성 같은 건 어때요?
전자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 그 부분도 당연히 검증이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는 다른 전자기기들에 적용되는 국제 안전 기준들 있잖아요. 그걸 다 충족하고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미국 FDI랑 협력해서요. 심장 박동기 같은 의료기기 이식한 분들 근처에서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와, FDI랑 같이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안심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막연히 그냥 전자파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기술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봐야 하고요. 다음 목표는 역시 이걸 더 작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대중화가 목표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좀 고급 차량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중적인 모델에도 널리 적용하는 게 목표죠. 인터뷰한 시점에서도 이미 차세대 저비용 설계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준화가 길을 열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화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는 기술 확산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대중화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이 이제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거의 마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어떤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거라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네, 효율성이나 안전성까지 이제 확보가 된 만큼 머지않아서 우리 주변 아파트 주차장이나 쇼핑몰, 회사 주차장 곳곳에서 무선 충전 패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마 초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 팔 때 충전 패드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판매하는 방식이 좀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상상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집, 직장, 또 자주 가는 마트 주차장,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신호 대기 중인 아주 잠깐의 순간에도 파워 스내킹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운전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